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2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봅시다. 누가 오셨어요? 네, 형주님, 여종성님, 유동진님, 해피정님, 성환아빠님, 별이라면님, 88TV랑은 관계없습니다. 네, 대제비제이님, 소희님, 수빈이 아버지님, 단풍이님, 김수희님, 그리고 안동부장님, 제이리치님, 찬찬찬이님, 지금은님, 태호 어머니님, 바다님, 얼음골님, 김진기님, 백호님, 수덕지기님, 크게 더 크게님, 따스한님, 양영숙님, 원태호님, 긍정왕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님, 경리님, 바다님, 김엘리자벳님, 밤하늘 빛과 강님, 주식부자 해와 달님, 긍정의 힘님, 데이지님, 너는 나의 꽃님, 찌리구리님, 빨강 망토님, 파랑새님, 김진기님, 이영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어디까지? 네. 그 다음에 흐름이님, 신현옥님, 나도 아빠님, 이희순님, 즐거운 인생님, 어서 오시고요. 특강 아직도 안 하신 분이 있어? 그 잊어먹지 말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놓친다. 네. 놓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성투자 수제자님 어서 오시고요. 동신님, 해나님, 김진기님, 그리고 경린님, 반갑습니다. 로즈마리님, 오이천사님, 드간님, 염전님, 군산최부자님, 시베리안 허세님, 코지님, 정주행님, 최원일님, 네, 어서오세요. 컬9547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네. 오늘 방송 제목은 이거야. 호재인지 악재인지 조금 따져보자 이거지. 왜냐면 지수가 빠지는 거 가지고서 또 사람들이 말이 많아. 나 이럴 때마다 진짜, 기쁨에 어떻게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어. 막, 몸이 막 너무 즐거워. 와우! 막 이런 거 아니야? 네. 깡통투번님 어서오세요. 네, 도채원님도 반갑습니다. 왜냐면, 좀 아우성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아우성이 일어나고 막 뭔가 시장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분이 막 나빠지면서 계좌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냥 실망감이 막 생기고 막 네. 그다음에 성투사가 잘생겨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보니까 쭈글쭈글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거 전부 다 뭐냐면 착시입니다. 착시. 성투사가 오늘은 좀 잘생겨 보이지 않는다. 이거 착시야. 네, 항상 잘생겨 보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착시지. 근데 막 이제 막 그 가슴속에서 뭔가, 네, 끌어오르던 열정이 갑자기 식어버린다든지, 네, 아우, 목소리 듣기 싫어, 이런, 네, 그렇게 되는 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날들은 귀신같이 주가가 올라가요. 네. 그런 날은 귀신같이 주가가 바닥이야. 바닥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바닥입니다. 여러분들 뭐 길지 않은 경험이지만, 네, 한번 보세요. 여기 5월 말에, 네, 그 다음에 4월 중반때, 네, 1월 중반때, 네, 그 다음에 작년 10월 말에, 이럴 때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많은 경험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렇지만, 이럴 때마다 기분들이 어땠는지 한번 봐봐요. 그때 상황들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을 거예요. 네. 아침 방송에도 뭐라고 설명드렸느냐? 그때 방송 가서 보시라고. 그 시점의 방송으로 돌아가서 한 번씩 보시면 아우 도대체 상황이 어땠었는지 그런 느낌들이 좀 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네. 그때는 이랬었구나. 그럼 그때마다 귀신같이 올랐네? 그때 이랬었구나. 귀신같이 올랐네. 또 사람들이 막 흥분할 때가 있어. 와우, 신나요. 막 그냥 막 네. 기가 막히고 막 그럴 때. 지난번에 우리 우더블님 오셨네. 우더블님이 그냥 슈퍼 채팅 5만 원을 갑자기 막 던져버려 막. 그러니까 그날부터 그냥 조정이야. 그날부터 지금 이게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성투사가 쌀을 씹어 먹든 컵라면을 끓여 먹든 그냥 물에다 휘휘 저어가지고 산발에 물 말아 먹든 간에 신경을 안 써. 요즘에는 또 특강을 한다고 하는데 특강도 몰라.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에이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자, 요게 바로 기회야. 네?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뭔가 마음적인 변화가 생겼죠? 심적인 변화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게 기회라고. 네. 지금은 어때요? 뭐 힘들어. 짜증나. 막. 그런 거. 네. 우님은 한번 여행 한 번 더 가셔야 되겠는데, 네. 만능 화끈하게 나가려면. 네. 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단련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많이 단련이 돼서, 이제는, 이제, 이런 쪽은 기회구나. 요즘에 보면 이제 댓글창이나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것도 많이 보실 거라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들. 아, 돈이 없어서. 네. 지금이 바로 기회인데. 더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네. 내려오는 조정이 너무 반갑다. 뭐 이런 생각들.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게 일반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조정이 오면은 아우 짜증나. 떨어졌을 때 더 사고 싶은 생각 전혀 안 들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는 것은, 네.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응? 조정이라는 부분들은, 아, 이젠 내가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2021년도나 2022년도 같은 경우 이런 조정이 진행되고 있을 때 떨어지면 기회다라는 생각을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다들 물먹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하셔야 돼.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 그죠? 그때는 사면 안 되고 지금은 사도 되는 이유. 이게 뭔지를 한번 따져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때의 조정과 지금의 조정은 뭐가 다르냐? 방향이 달라요. 일단은 시장의 방향이 다르죠. 이거 하나면 일단 얘기 끝난 거예요. 그죠? 장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지금 따지고 보니까 이때로 돌아가면 장이 내려가고 있는지 안 내려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알 수가 없지? 내려가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어, 여기서는 모른다 치자. 네. 이런 데서는 모를 수 있어. 이런 데서는 일단은 장이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횡보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때는 긴가민가 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지나가고 나서 2022년도, 21년도, 2020년도에 많이 샀죠. 네. 이때까지는 사실 2021년도는 마감할 때까지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잖아, 지금. 네, 내려가고 있다고. 이건 뭐냐면 조정이에요. 이건 조정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눈이 딱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걸 보는 그런 정상적인 눈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그 정상적인 눈이라면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면 아, 하면 안 되겠구나. 조정이구나. 지금은요. 올라가고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올라가고 있는 장입니다. 그죠?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고 있네. 하고 있잖아. 뭐 너의 곁으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가고 있잖아. 네, 가고 있잖아요. 우상향. 자, 상승장에서의 조정은 뭐다? 전문 용어 한 글자 있잖아요. 상승장에서의 조정. 이건 영어로도 있어요. 영어로는 두 글자인데 한글로는 한 글자예요. 상승장에서의 조정은 무엇이냐? 상승장에서의 조정은 한 글자요. 한글로 한 글자, 영어로 두 글자. 네. 뭐죠? 상승장에서의 조정은 꿀입니다. 꿀. 영어로 허니죠, 허니. 네, 허니.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꿀이라고, 꿀.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겠어요? 그냥 꿀. 네, 꿀 쭉쭉 빨아먹으면 되는 게, 꿀 빨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면. 무슨 전문 용어 이런 거 기대하지 마. 우리 방송에서 전문 용어 뭐 찬스? 네, 그런 것도 네. 전문 용어는 우리 방송에는 없습니다. 네. 항상. 네. 이 전문 용어를 쓸 때는, 조금 이제 방송이 좀 식어, 분위기가.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거야? 이런 방송이었어? 뭐, 지금 여러분들 기대치가, 네, 그 정도까지 온 거야. 자, 아무튼, 네, 상승장에서의 조정은 꿀이라네요. 꿀단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꿀단지가. 네, 밑바닥에.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매수하면서 이런 밑바닥에 꿀단지 먹어가지고 잘못된 거 뭐 있었어? 없었잖아요. 그죠? 네. 대신에, 대신에, 항상 피곤한 거는 뭐였냐면,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가 피곤했던 거예요.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 분위기 좋을 때 매수들 해가지고 이번에 비투도 엄청 들어갔다면서 여기 네 2850 넘어갈 때 비투도 엄청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 매수를 하게 되면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매수를 하게 되면 괜찮죠. 이제 뭐 레버리지 매수 기회가 또 올지도 모르겠다. 그죠? 레버리지 지난번에 산 것도 아직 10% 정도 넘게 수익 10% 넘게 수익 나오고 있죠. 아직도 수익 중인데 이번에 매수 기회 또 올 수도 모르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번 꿀단지에서도 여러분들 레버리지도 사야 될 거 몇 개 정해져 있겠지. 레버리지는 기회가 올라나? 비슷하게 오겠지? 네. 그럼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그러면 요 지난번에 여기서 샀잖아. 여기서도 샀고, 여기서도 샀고, 여기서 샀고. 지금까지 레버리지 여기 이후로 4번 샀거든요. 4번 샀는데 여기. 그다음에 이번에 또 살 수도 있겠죠? 네. 2만 원쯤 나오게 되면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대형주 움직임들이 나와야지 시장의 반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한 가지 뭐가 있느냐? 2차 전지의 몰락이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지금 악재가 계속 거듭되고 있어요. 2차 전지의 악재. 지금 코스닥이 지금 망하는 거냐 어쩌냐 하지만 이 물갈이가 되는 겁니다. 물갈이. 네, 물갈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에코프로 BM이나 아직도 뭐 여기 매달려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모르겠고요. 네. 매달려 있든 말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 네, 에코프로 BM. 얘네가 코스닥 쪽에서 시총 상위잖아. 아직도 멀었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아직도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뭐가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 부분들을 아직도 사람들이 꽉 붙잡고 있고 더 살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나온 얘기가 뭐였어요? 2차 전지 업황 바닥이니까 사야 된다. 오히려 좋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근데 지금 나온 얘기들 살펴봐요. 어떤 악재가 있어요? 현대차가 지금 조지아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게 전기차 공장입니다. 네. 전기차 공장인데 현대차가 공장을 짓고 있어. 근데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매기겠다 이 얘기 때문에 지금 들썩들썩 하는 거잖아요. 관세 매기겠다. 중국에다 관세 매기고 여기 뭐 다른 국가에도 관세 매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얘기 분명히 해드렸어요.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 관세를 매긴다. 다른 국가들은 8에서 10% 정도 관세 매긴다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외국 제품들에 대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트럼프가 그때도 봐줬던 건 무엇이냐? 관세 내기 싫으면 현지 생산해라. 네? 관세 내기 싫으면 현지 생산해라. 이거였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LG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가전제품,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집어넣으려고 이런 거 갖다가 공장 지은 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반도체 공장도 크게 짓고 있지만 미국에다 열심히도 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고 악재였어. 왜냐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공장 짓기 시작해가지고 당장 관세 물리겠어 으르렁 되니까 우리 공장 짓고 있으니까 조금만 봐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일들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공장이 다 끝났어. 다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생산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트럼프가 니들 관세 내야 돼? 니네 땅에서 만드는데 뭔 놈의 관세? 그래? 그럼 니들은 패스. 이거는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은 악재 요인이 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지금 웬만한 애들은 지금 트럼프 1세대 때에 가가지고 공장을 지어놨단 말이죠. 그럼 트럼프 2세대에서는 관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이 수입 물가, 이 물건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뭘로 연결될 수 있어요? 물가 상승. 물가 인상이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트럼프 시대에서 또 하게 되긴 했어요. 유가도 오를 것이다부터 해가지고 다 그런 얘기 있는데, 네,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우리한테는 악재될 부분 없어요. 자, 근데 전기차는 왜 악재가 되느냐? 현대차가 지금 IRA 감축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문제시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현대차 큰일 났다, 이제 전기차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이제 IRA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닙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뭔가 얘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현대차 니네 큰일 난 거 아니야? 미국에서 전기차 잘 팔았다면서.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현대차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원래 그 혜택 많이 못 받았어. 네. 우리는 그 혜택 많이 못 받았어야. 그 혜택을 많이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IRA에 대한 수혜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전기차 쪽을 조지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우린 판매량이 많긴 했지만 니네 혜택을 받은 건 별로 없다. 근데 혜택을 받은 건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무엇을 하느냐, 조지아에다 지은 공장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이브리드로 돌리겠다. 네. 하이브리드로 돌리겠다. 전기차 생산보다 하이브리드를 더 많이 생산해 주겠다. 왜냐하면 유가도 오를 테고 그러면은 이 연비가 중요시되는 시대가 또 올 거 아니냐. 그럼 하이브리드로 가야 된다. 네. 전기차가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악재라고 볼 수 없겠지. 왜? 하이브리드를 많이 만들게 되면 안 그래도 요즘 인기 많은데 이거 비싸. 네, 비싼 거예요. 비싼 차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만 대 팔았는데 지금 90만 대 팔아도 100만 대 팔아서 100만 원 벌었다면 지금은 90만 대 파는데 110만 원 버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전기차 시장이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지? 이 공시가 있어야 돼. GM하고 만드는 그 텍사스 공장인가 거기 중단됐죠? 뉴스가 있었을 건데. 어디 있노?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여기 있네. 그죠? 네. 배터리 공장 건설 중단했다 이 얘기야. 응? 전기차 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어서 공장 건설을 일시적으로 미룬 것이다.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검토하거나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만약에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더 안 좋아지면 취소될 수 있는 거죠. 문제예요. 5개 라인 중에서 현재 2개 라인에만 일부 장비 반입이 이루어진 상태. 전부 다도 아니에요. 자,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더 커질 거긴 한데 지금은 악재에 시달려. 왜? 너무 급속도로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트럼프가. 왜?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세계 1등이에요.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진다고 생각해봐요. 중국이 거의 다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가서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 뭐 얘네 거 갖다 배터리 갖다 쓰고 막 이지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끊어버리겠다. 전기차 이거 끝내버리겠다. 중국에게만 이제 뭐 큰 걸 주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 나오는 거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뭐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명목이겠습니다만 전기차를 사실은 그게 규제를 해야 될 이유는 없죠. 네.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규제를 좀 강하게 해가지고 전기차의 뭐 보급 확대라든지 이런 걸 노려야 될 시점이에요. 그죠? 전기차 시장이 더 커져야지,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트럼프의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의도가 깔려 있을까? 정치적 의도가 있겠죠. 왜? 바이든이 IRA를 해가지고 전기차 보급 확대나 지원책을 크게 키웠잖아요. 이거 정면으로 깨부시겠다 이 얘기거든. 그냥 이게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정권이 바뀌면 이거는 악법이 되는 거야.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많이 먹고 있으니 안 그래도 중국 싫어하는 트럼프가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열리겠어요. 이거 내 되기만 하면 다 없애버릴 거야. 네. 자, 근데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느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70%나 돼요. 70%가 됩니다. 바이든이 이번에 재선을 포기했죠? 네. 재선을 포기했는데 그 뒤로 이제 바이든이 유력 후보라고 이제 밀고 있는 해리슨가요? 해리슨인가요? 이 그 부통령. 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20%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트럼프는 오히려 좋아. 바이든 안 나와? 오히려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당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월가에서 무슨 얘기 나오느냐?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세요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응?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쪽에 있었던 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얘네가 가장 처음 맞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참 맞는 종목이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시장의 하락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그 CS 윈드, 네.
OCI? 네. 이거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는 거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게 다 빠졌어. 모든 게 다 빠졌어요. 뭐 하이닉스 반도체도 빠졌고 자동차도 빠졌고 뭐 이런 친환경도 빠졌고 배터리도 빠졌고 다 빠졌어. 근데 나중에 올라올 때 보면 얘네들은 안 올라오고 반도체나 자동차는 올라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려갈 때는 다 같이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내려가는 놈도 빼놓고 그냥 억울한 애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장이거든. 얘네들은 이제 지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물론 AI나 반도체 이런 것들도요. 중국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악재인지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바이든이고 트럼프고 간에 전부 다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악재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자, 바이든은 누굴 노렸어요? 바이든은 ASML, 네,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릭, 일본하고 네덜란드 기업 두 개를 노렸어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긴 있죠. 네, 너무 고성능 칩을 중국에게 팔지 마라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니들이 만약에 미국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중국한테 장비를 팔아먹으면 너희들은 물건을 팔아먹을 때 미국의 승인을 무조건 받아야 돼. 안 그러면은 규제를 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이거야, 이거. 네덜란드와 일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니고 네덜란드와 일본이에요. 트럼프는 누굴 노렸지? 트럼프는 누굴 때렸어요? TSMC예요, 그죠? 네, TSMC. 삼성전자를 때린 게 아닙니다. 네, 삼성전자 때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TSMC라고, TSMC. 이건 뭐 어디야? 대만이죠. 대만인데 대만 쪽에서 또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 대만은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미국하고 뭐 동맹관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뭐예요, 그러면? 야, 방위비 내놔. 돈 내놔, 이거 돈 내놔. 중국이 침공할 때 니네가 이제 우리 미국 반도체 산업 다 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니네까지 지켜주게 하면 되겠냐? 니네 이게 다 쓸어가니까 돈 내놔. 중국이 침공할 때 미국이 지켜줄 거니까 돈 내놔. 이씨.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봅시다. 반도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악재성 재료인 것 같다고 뭐 지랄 같죠? 네.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우리랑 연관이 있어 없어? 연관이 없지. 삼성을 봐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은 아직 미약해. 자, TSMC를 봅시다. TSMC가 파운드리야, 파운드리. 파운드리인데 이게 거의 그냥 막 다 쓸어 먹다 하자죠. 미국 기업들 뭐 그냥 뭐 만들겠다 싶으면 전부 다 TSMC야. 특히 뭐 엔비디아하고 나발이고 뭐 다 하잖아요. 이 TSMC인데 요쪽으로 돼 가지고 뭐가 돼 있어요? 그냥 완전히 뭐 거의 독과점이잖아요. TSMC 없으면은 반도체가 안 굴러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견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견제 들어가면서 파운드리의 대항마로 볼 수 있는 게 누가 있어요? 삼성과 인텔이에요. 근데 삼성은 아직 경쟁을 이렇게 뭔가 견제를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네. 왜냐면 TSMC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로 치면 TSMC 뭐 삼성, 인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돼 있긴 한데 TSMC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밑에 애들이 별로 그 존재감이 없는 거야. 우리 코스닥에서 보면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알테오젠, 에코프로, 그다음에 저거 뭐예요? HLB 이렇게 네 개가 이제 10조 원 넘고 나머지는 4조 원대야. 이건 10조 원 넘고요. 그러니까 이 갭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1등과 2등, 3등의 갭이 굉장히 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삼성은 아직 견제할 게 안 돼. 우리 인텔을 키우려면 TSMC를 잡아야 해. 삼성은 맞지 않았으면 괜찮은 거죠. 네. 나중에 삼성이 엄청나게 커졌어.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다른 부분이 없어요. 자, 근데 HBM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마이크론을 키우기 위해서 될 수 있겠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죽이면서 마이크론을 키울 수는 없어요. 이거는 다른 부분입니다. 네. 인텔을 막 키워서 넣어가는 건 얘는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쪽에서 어떤 분야가 있는 거고 HBM 자체는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악재를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호재로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 뭐 그 하는 것들을 중국으로 납품하는 뭐 첨단 장비라든지 이런 거. 삼성 하이닉스는 별로 관계가 없죠. 얘네들은 반도체 회사잖아. 장비 회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반도체 규제에 대한 미국의 상황이 떨어져서 반도체 업체들이 다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네? 그러든가 말든가 아닙니까? 이게 2차 전지와 반도체의 다른 점이에요. 2차 전지는 그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한 악재가 됩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 뜯어보면은 뭐야 괜찮은데? 예. 별 상관없는데? 우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같이 내려요? 왜 다 같이 내려? 반도체가 다 같이 내리니까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볼까요? 네. 배지는 1년 지나면 바뀝니다. 1년 지나면 바뀌고 2년 지나면 바뀝니다. 2년 지나면 제 얼굴이 나와요, 배지에. 2년 동안 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이 지금 반도체를 때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나스닥이잖아, 나스닥. 나스닥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너무 올랐어. 그동안 얘기를 계속했던 건 뭐예요? 너무 올랐어. 얘네들 거품이야. 얘네 좀 내려가야 돼. 왜? 얘네만 올라가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반도체만 있어.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게 반도체밖에 없어. 오죽하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니 뭐 별 그 빅테크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네? 다 들어가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올랐다는 인식 때문에 좀 떨궈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가 됐건 뭐가 됐건 뭐 테슬라 이번에 올라갔다 뒤통수 맞고 쳐 내려오죠. 네. 이런 것들이 됐건 뭐 이 빅테크 쪽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반도체 쪽을 할 만한 게 없어요. 네. 왜냐면 실적이 너무 좋아. 실적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특강을 들으시면 이 AI와 뭐 그 이후의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실 텐데 네. 시장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있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가지고 공장을 지어대고 뭐 이것 하게 되고 난리가 되는데 지금은 초기니까 그런 것들이 막 그냥 붐처럼 일어나서 막 올라가는 거지만 나중에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점이 되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멈추게 되겠죠. 그것이 AI 반도체의 상투권이 됩니다. 이 상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투가 그래서 저는 언제쯤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2025년 중반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2025년이 넘어가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비슷해진다는 분석이 나왔죠. 지금처럼 공장을 막 짓고 있어.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떤 수요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능력이나 또는 뭐 어떤 성능의 어떤 그 고성능 칩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적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정체기로 들어가겠죠. 그때가 고점이라고. 지수는 시장은 그런 걸 반영하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2023년도부터 해드린 겁니다. 2023년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반도체 쪽은 일단은 요때까지는 가야 될 텐데 너무 올랐죠.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2025년도에 도달해야 될 수치를 이미 도달해 버렸어. 그럼 조정받고 가야 되는 겁니다.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 내용을 우리가 참고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올라가면 안 돼요. 조정을 받고 들어가야 돼. 항상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같은 거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는 것도 예술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한 방에 안 죽습니다. 떨어지다가 찔끔 나왔다 또 떨어지다가 옆으로 좀 누워서 이렇게 잊혀질만 할 때쯤 되면은 그때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이 흐름들도
내일 특강에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아 왜 지금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며칠 전부터 제가 얘기해드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거 사지 말고 시장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쫄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고 떨어지면 더 산다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원하는 의도는 간단해요. 너무 올라간 거 조금 내려서 평준화시키고 안 올라간 애들 올리자.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해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이거는 시장을 까기 위함이 아니고 시장이 나빠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 이제 전문 용어 나오자. 네, 우리는 이제 또 30분 동안 강의 들었으니까 급이 또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문 용어 뭐예요, 이게? 순환매라는 거예요, 순환매. 그죠? 얼굴은 멤버십만은 가능합니다. 네. 순환매. 너무 애가 타는 것 같아요. 내가 답변해 드린다. 네. 얼굴 그림 보면 멤버십만 가능합니다. 네. 순환매요. 순환매가 뭐예요? 다른 얘기하면. 순한 맛 이런 거 아니고 순한 그런 거 매운매 이런 거 아니야. 순환 순환한다 돌아간다냐 돌아다닌다 이제 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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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고 돌고 돌고예요. 자 그럼 어디서 어디로 돌아요? 반도체에서 뭐 중소형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끝이 없어. 그죠? 긍정확률은 멤버십입니다. 네 옆에 붙어 있잖아 별딱지가. 자기가 멤버십인지 아직 몰라. 그런 분도 있어? 네. 네. 어. 자, 뭐, 무슨 업종, 뭐, 배터리에서 뭐, 전기차로 돈다. 아니면은, 뭐, 전기차에서 뭐, 반도체 돈다. 건설로 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런 것이가 아니라고. 순환매는 말 그대로 무슨 순환매? 이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항상 얘기해드렸던 거. 많이 올랐던 것이 내려오고, 못 올라간 게 올라가는 것이 순환매요. 네. 순환매. 순환매는 많이 올라갔냐? 좀 쉬어라. 내가 갈게. 너 올라왔니? 그럼 나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순환매라 이거죠. 나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많이 올랐니만 보면 되겠죠. 누가 안 올랐니를 보면 되는 거고요. 보시면 안 올라간 애들 올라가는 애들 많잖아. 요즘에 뭐 게임기도 밑바닥에 있다가 쳐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그동안 좀 빠졌었던 그 화장품도 오늘 올라가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 봐요. 이번에 조정 나올 때 보니까 또 신나게 올라가네. 네. 이봐요. 이번에 조정이 기회로구나. 그러면서 남들 다 내려갈 때 지 혼자 쳐 올라가죠. 네, 뭐, 조선주 이런 것도, 그죠? 네. 반도체 내려가니까 그동안 안 올라간 애들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어. 오늘 같은 날은 그 그지 같은 강원랜드도 올라가잖아요. 네. 왜? 나도 순환매인데 나도 못 올랐으니까 한번 올라가 볼까? 네. 너는 한참 만에 올라가. 네, 이 썩을 놈. 네. 이번에 얘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네, 돈이 많이 생겼대.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순환매가 시작된다는 이야기. 순환매가 되면 많이 올라가 떨어지고 밑에 있는 거 올라가는데, 그럼 여러분들을 자금이 어디로 이동해? 건설주 봐요, 건설. GS건설. 이 개세건설 보세요. 개세건설 조정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조정이냐? 그럼 난 좀 더 버텨볼까? 이런 거잖아. 네. 3부이자 보셨어요? 골프 3부래잖아. 골프 3부. 자, 요것도 봐봐. 요것도 이렇게 올라가잖아. 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정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뭐라 그럴까요? 뭔가에 대한 그 기대감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자금이 도는 거야. 그러니까 업종이나 이런 걸 따질 게 아닙니다. 많이 안 내려갔는데 뭔가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뭔가 그래도 좀 기댈 만한 게 있거나 조금만 이제 뭔가 재료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잡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호재냐 악재냐를 사실 따질 게 아니야. 그죠? 호재냐 악재냐를 따질 만한 게 아니라 무엇을 따져야 됩니까?
누가 많이 올랐니? 누가 안 올랐니? 누가 오르려고 하고 있니? 이걸 따져야 돼. 많이 안 오른 애들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깔짝깔짝대는 애들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고, 많이 올라온 애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 조정이 나와야 된다니까? 저는 하이닉스를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저도 아직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그냥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 너 너무 많이 오버했어. 좀 쉬어. 이런 식의 느낌이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얘가 얼마나 오버를 했으면 우리 우더블님이 그냥, 네. 어? 슈퍼 채팅을 이렇게 날렸겠냔 말이야. 무리해서까지. 그 조정이 나오잖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왜? 주가가 조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전조 증상이 있어요. 모두가 그냥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막 그냥 신났어요. 계좌가 신고가요. 아주 뭐 그냥 네. 성투사가 방송에서 깨방정을 떨어 막 아이고 나는 오늘도 신고가인데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새끼 또 까불고 있네. 조정 나오겠구만.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조정이 무서운 조정이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팔아먹을 때 되면 심각해지죠. 네. 항상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팔 때가 되었군요. 네.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이 조정에 대한 국면을 내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시장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게 정답이 곳곳에 다 숨어 있어. 그걸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싹 모아가지고 리뷰를 해주는 우리 성투사의 네 그런 어떤 시황이나 이런 거 들으시면 돼.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들어? 그것도 몰라? 근데 지금 나 뭐 주가 빠지니까 공포스러워? 그래갖고 돌다 보니까 오늘 성투사 방송 들었는데 이 새끼가 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네. 무조건 떨어지면 좋다네? 네. 떨어지면 좋은 건 아니지.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 두 손 꼭 붙잡고 뭐 어떻게 했어요? 북쪽에 대고 절 세 번 하면서 그냥 네. 파주에 계신 우리 성투사 네. 주가 좀 올려주십시오. 숑숑숑숑 네. 응? 아직까지 그런 기대하고 싶지 않죠? 네? 아직까지는 막내 삥뽕님은 멤버십에 들어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 멤버십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아니, 특강을 들어. 그러면은, 이번 특강 들으면 되겠네. 네. 특강을 듣고, 특강에 있는 종목들을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 이제 가능성이 보일 겁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도요, 이것저것 그냥 막 가려 사는 게 아니야. 이번에 그 반도체 소부장 쪽도 제가 쭉 한번 읊어드릴 거거든요. 읊어드릴 건데, 요걸 한번 보시면, 우리가 왜 팔아먹은 종목도 있고 그냥 들고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을 내가 왜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왜 샀는지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진짜 소름 돋아. 우와, 이건 진짜 대박인 종목이네. 이거 안 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죠. 네, 우리 집은 10층이라서 네, 우리 집에 물 난리 나면은요 서울도 물에 잠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 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요. 주가가 얼마큼 떨어지느냐, 상승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떨어지는데 이게 내려왔다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끝날 것이냐에 대한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되거든.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좀 그래도 이제는 많이 안심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시장 상황이나 유튜브 동영상 이런 데 댓글을 다실 때 조정이 오면 더 사겠다. 돈이 없는 게 안타깝다. 뭐 분할 매수를 지금 들어가고 있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뭐를요? 방향을. 시장의 흐름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떨어지면 큰일 나나요? 아까 뭐 2400 가나요? 코스닥은 이제 망했나요?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뭐 코스피 시장은 2,400 가나요? 2,400을 갑니까? 여기 온다고? 네. 뭐 때문에 전쟁 났어요? 뭐 때문에 2,400이 와야 되지? 모르잖아. 그죠? 2,400이 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없잖아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어. 매도가 많이 나오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매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계해 드렸죠. 외국인이 이번 달에 얼마를 사고 있다고? 2조 2천억. 2조 2천억을 사고 있잖아요. 매수가 2조 2천억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매수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작년까지 합치면 더 어마어마하고요. 그 전에 2022년도 7월 달부터 치면은 미쳐버립니다. 매수가 미쳐버렸습니다. 이 미쳐버린 매수 속에서 고작 이번 달 내내 팔아먹은 게 8천억입니다. 8천억 팔아먹었다고 시장이 뒤집어지거나, 그럼 얘네들 주가가 떨어지면 얘네들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얘들은 미쳤다고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겠어? 지가 아무리 빠져도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빠집니다. 하락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떨어져요. 그 자리가 어디냐를 우리가 알아내는 게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항상 뭘 보면 돼요? 지지선은 어디인지, 얘네가 지금 수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는 오늘 기관놈들이, 특히 금융투자 얘기해드렸죠. 금융투자가 콧구멍을 이렇게 그냥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돼지지만 그냥 킁킁킁킁 대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 주식들 쓸어 담고 있는 요 상황을 딱 보니까 아쭈 이 새끼들 냄새 맡았구나. 네. 냄새 맡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지. 킁킁킁킁킁킁 대면서. 금융투자가 들어왔다 이거야.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금융투자 들어왔다. 단기 바닥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응? 단기 바닥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또 올라가면은 때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그 이후의 시점은 아직 몰라도 돼. 왜?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지난번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단기 반등 나오고 나서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지금 떨어진 것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반등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증권사요. 네. 금융투자는 증권사입니다. 얘네가 매수가 들어왔어. 오늘 제법 들어왔죠? 네. 오늘 1,500억. 갑자기 오후에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동조해가지고 매도를 조금 줄여줬어요. 그게 오늘 시장입니다. 내일 미국 시장은 반등 가능성이 높겠죠? 네. 왜? 계속 빠졌으니까. 어? 뭐가 오르냐고요? 뭐가 오를까요? 많이 뚜지게 맞은 애들이 올라가겠죠? 반도체 애들이 좀 올라가면서 기술주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왜? 23일부터 빅테크 실적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실적 좋은 애들이 일단은 대장이야.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성의를 보여주겠죠. 근데 이 성의를 보여주는 게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강한 상승이냐? 여기에 속지 말란 얘기입니다.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또 살짝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자, 저점권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왔는지 그 여부, 그 다음에 흘러가는 그 방향성을 보고서 진행하고, 뚫고 넘어갈 때 보면은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주가가 내일 반등이 안 나와도, 나는 내일 반등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반등이 안 나와도 생각해. 근데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씩 올라가는 모습은 이제 하락을 멈추는 형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지선을 좀 만들어내려는 모습,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죠. 갑자기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 자체적으로 본다면은 아마 조금은 더 떨어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더 빠지면 완벽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 반등은 좋긴 좋은데
그냥 갈지 안 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또 뭐 마이너스가 커졌어요. 지금처럼 마이너스 전환됐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잘 보세요. 이거 회색이야, 회색. 그냥 뭘 회색, 회색입니다. 네. 요 지금 파랗게 빛나는 건 색깔 바뀌면은 이제 회색이 돼요. 네. 회색입니다. 회색인데 쥐색이죠, 쥐색. 쥐새끼색입니다. 네. 이제는 뭐 색깔 가지고도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회색입니다. 블루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회색입니다. 네. 회색인데 진한 회색, 쥐색깔, 쥐새끼색입니다. 쥐새끼색. 네. 그레이색입니다. 그레이색. 그레이색 그겁니다. 네. 그레이색. 음. 그레이색이야. 네. 그레이색이야. 그거예요. 네. 음. 그레이색이야. 네. 내가 뭘 하려고 그랬지? 이거 봐. 내가 이렇게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낼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은 얼만큼 오르느냐, 그 다음에 여기 시점에서 어느 만큼 올라간 이후에 또 조정을 만들 것이냐, 그냥 갈 것이냐, 이런 것들 수급 계속 살펴봐야 되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걱정할 부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응? 아시겠죠? 그럴 때 대답을 그래 이 새끼 그러면 네 뭔가 기분 나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요런 거 그러면 시장은 우리가 좀 크게 한번 봐봅시다. 자,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마음가지면 좋겠느냐, 응? 그런 거 봐야 되는데, 자,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생각났어. 네.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 부분이 있잖아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거 하다 말았지. 자, 계좌가 올라갈 때 어떤 순서를 가진다고 그랬죠? 네. 마이너스 30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이거 또 그려줘야 돼.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0으로 갑자기 툭 튀어요. 그러다가 다시 마이너스 24, 그러다가 다시 마이너스 22, 그러다가 마이너스 이제 19로 넘어가죠. 그리고 마이너스 18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22, 그러다가 다시 마이너스 17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다시 마이너스 18.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지 말씀드렸죠.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얼마였느냐를 보시란 말이야. 얼마였냐. 나한테 지금 공식을 물어봐요? 공식은 모릅니다. 펑투의 맘대로 공식이야.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계좌가 같이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와도 플러스 국면에서 머무는 시점이 생긴다고 그랬죠. 마이너스에서 출발했는데 플러스에서 이제 조정이 나와도 나는 플러스야. 아니? 내일 올라가면 그냥 플러스가 또 연결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그 난리를 치는 거야. 0%에서 3%로, 다시 플러스 1%에서 다시 플러스 5%로, 뭐 플러스 2%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고 또 올라가서 플러스 10%. 거기서 또 왔다리 갔다리.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이 공식을 지금 이 흐름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무엇이다? 이 흐름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ST7이라고도 하죠. 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주도주를 갖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좌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다. 아유, 잘했군요. 정말 잘했습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지금 살짝 바뀌었어. 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장 내렸으니까 밀린 거예요. 주도주가 내렸으니까 밀린 거예요. 올라갈 때는요. 또 미친듯이 올라가겠죠. 네. 그럼 또 신나갈 거 아니에요. 신나가지고 또 그냥, 예, 룰루랄라 할 거 아닙니까? 주도주야, 주도주. 주도주는 어떻다고? 누구와 같이 움직여요?
주도주와 함께 손을 꽉 붙잡고 있는 이놈은 누구요? 네? 손 잡고 있는 거. 얘가 주도주면 얘는 시장이에요. 시장. 그죠? 주도주와 시장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저 먼 꿈의 나라로. 먼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걱정하면 되느냐면 빨리 그날이 오지 않기를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날이 빨리 오지 않기를.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천천히 가는 거를 여러분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정이 나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 왜요? 그냥 여기서 미친 듯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3,100까지 3,200까지 올라갔다. 그럼 끝나죠. 네. 끝. 조정 독하게 받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저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쳐 올라가면 조정을 독하게 받는다고. 살살 가면서 그나마 그냥 네. 줬다 뺐다 밀당하니까 그런 거지. 남자랑 여자랑 둘이 사귀고 있는데 밀당은 그냥 어느 정도는 밀어줬다 어느 정도 당겨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쪽으로 확 당긴다거나 내 쪽으로 확 밀어버린다거나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되겠죠. 맨날 그냥 네. 톡톡 쏴대고 막 그냥 꺼져 막 그냥 다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막 네. 민감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돼 안 돼? 숨 못 쉬고 죽는 거지. 너 어디 갔다 왔어? 뭐 어쩌고저쩌고 막 밀당은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쪼았다 풀었다 아시죠? 그렇게 돼야 되거든. 장이 상승할 때 되면요 여러분들이 장이 조정을 받을 거라는 인식 자체가 머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은 무섭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떨어지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 '와우 더 살 수 있겠습니다.' 막 이런 생각. 왜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미 이거를 봐 가지고 그냥 눈이 살짝 돌아 가지고 앞에 콩깍지가 빠바바박 딱 찍힌 상태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연애를 할 때 콩깍지가 눈에 씌면은 네 물론 저처럼 엄청난 그런 퀄리티를 가진 이런 페이스 네 퀄리티를 가진 페이스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요 3년 못 가. 네 3년 못 가고 조금 지나면 이제 콩깍지가 홀라나 벗겨지면서 "뭐야? 당신 누구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네. 그런 부분들이지만 네 이 콩깍지가 딱 씌이면은 앞이 안 보여요. 네. 그러고 나서 한참 이제 이 2차 전지 봐봐요. 콩깍지가 씌어 가지고 그냥 앞이 안 보여 가지고 난리를 치고 금양 봐봐 금양. 미스김 봐봐요. 이거 어떻게 될지 이제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건 정말 걱정. 근데 아직도 걱정하든 뭐 아직도 뭐 그냥 뭐 무슨 광산 얘기 아직도 하고 있고 근데 이거 신경을 쓰지 마. 이런 거는 매매를 하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되는겨. 그죠? 네. 매매를 안 해야 돼. 매매를 안 해야 돼. 이건 매매 안 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 요즘에는 미스 우가 그 떴잖아요. 근데 우양도 지금 이 식품 관련해 가지고 뜬 부분들은 다 요즘에 또 애매해. 예? 요즘엔 미스긴 미스 우 아주 그냥 미스터는 없냐 근데? 미스터도 있던데 미스터? 미스터 블루. 미스는 왜 블루냐 근데? 미스 김 미스긴 미스 우 미스터 블루. 또 미스터 또 없나? 네. 김군 이런 건 없냐? 씨. 옛날에 그 미스 김이 1,000원짜리였어요. 1,000원대였는데 지금 이게 미쳐버린 주식이 된 거지. 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요, NC소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거. NC소프트가 되는 거고, 무엇이 되느냐면 CDN이 되는 겁니다. CDN 그렇게 부르짖을 때 봐봐요. 네. 제2의 카카오가 되는 거고, 제2의 네이버가 되는 거고, 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큰 흐름을 보고서 진행하실 때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요, 언제 빠지냐면, 요때까지도 안 빠져요. 이럴 때 안 빠집니다. 이게 분명히 방향을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져요. 언제 빠지냐면 여기 빠지고 나서 요때쯤 돼서 빠져요. 왜냐면 그전에 봐보세요. 이렇게 바짝바짝 튀는 것들이 있어. 모든 주식들이 대부분 그래요. NC도 그래요. NC. 이거는 추세를 알아야 돼요. 이거 봐. 바짝바짝 튀는 게 있죠? 네, 절대 못 팔게 합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팔려고 하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야. 네. 여러분들 이 중간에 속는 거거든. 네. 중간에 반짝반짝 튀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네. 그치. 안 팔고 사. 못 팔고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뭉쳐지면은 이럴 때 팔거나 이럴 때 뭐
신규로 들어오거나 근데 또 죽지. 또 죽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요. 네. 떨어진 정보들 봐봐요. 네. 이렇게 튄다고. 이런 자리에 반드시 나와요. 왜? 왜 나와요? 이런 거 나오면서 못 팔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팔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차트를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 반등이 나오면 왜 팔아야 되는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간단하게 봐봐요. 여기서 지금 지가 올라갔는데 이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올라갈 확률이 있냐 없냐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상승할 때는 또 이게 얘기가 다릅니다. 올라갈 때 떨고요. 어떻게 돼요? 떨고 하면서 계속 그냥 사람들은 올라갈 때 부정을 해요. 내려갈 때가 완전 반대야.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마다 긍정하지만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마다 부정을 합니다. 죽는 겁니다. 나중에 건드세요. 나중에. 주가가 이제 자기의 안정권을 찾게 되면 어차피 2차 전지는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 2차 전지 다시 올라갑니다. 제 입에서 배터리고 뭐고 이제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지. 언제쯤이 되겠느냐? 글쎄 옵시답니다. 왜?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전기차가 생각보다 더 뒤에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설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를 사고 싶으면 솔직히 저는 CATL이나 BYD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 우리나라 배터리가 아니라 저는 해외 주식 안 하지만 차라리 이런 주식을 사는 게 더 낫습니다. CATL 이것도 주식 있나? 여기 나오나? 안 나오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사고 싶다라면 지금 1등 하는 기업을 사야지. 거기에 계속 피해를 받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는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나라 전기차 쪽은 배터리 쪽은 뭔가 다른 방향을 잡겠죠.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뭘 가지고 가고 있어요? 고효율 배터리에서 뭘로 넘어가요? 원통형이고 저가이면서 저가 배터리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저가 배터리 욕하면 안 되는 게 가격은 싸면서 효율은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고수를 해왔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 거는 비싼 거고 효율도 아주 좋아. 그런데 이제는 싸구려가 효율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굳이 900km까지 필요 없는데 한 600km만 가도 되겠는데 근데 가격은 훨씬 싸네? 됐고요? 이거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이걸로 지금 급선회해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급선회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저가 그런 거 안 해요. 왜? 중국이 치고 들어왔으니까 그때 얘네가 양분화된 노선을 탄 거 아니에요. 저가는 안 할 거야. 우리는 고가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 저가 라인을 다 그냥 뭉개버리고 이 고가 라인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가형으로 다들 넘어오고 있잖아. 자동차 값이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가 뒤늦게 우리도 저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가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 공장이 없잖아, 지금. 생산 설비가 지금 시설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 만들어야지. 새로 만들어야 돼. 새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년에서 3년 걸리겠죠? 그러면 2년 후에, 3년 후에 그걸 만들기 시작했어. 그럼 쟤네들은 더 멀리 도망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도 저가형이니까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따라 붙겠죠?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2, 3년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네.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들 에코프로가요. 에코프로가 떨어지면 2, 3년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거든. 안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임기가 끝날 때쯤 반등이 나갈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손가락을 빨아야 돼. 10개를 다 빨아도 사실 부족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될 수 있는 거야. 제2의 네이버가 되는 거고 제2의 카카오가 되는 거고 제2의 NC가 되는 겁니다. 네? 행건이 슈퍼챗 고마워요. NC소프트가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보시면 3년 조정, 3년째 조정이지만 더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세게 받는 거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죠? 네. 조정 받을 때 이게 세게 받는 거예요. 행건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다 성투쌤 올라왔던 화이팅. 부분에 대한 감사합니다.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얘기지. 이제 이런 애들은 조정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저점이야 바닥이야 이런 시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못 견디고 또 파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지금 와서 매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도가 의미가 없지. 매수는 하고 싶지 않더라도 매도가 의미가 없어진 상태가 됐다면 아니 100만 원에 산 것이 19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매도를 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꼴배기 싫으니까 매도하고 싶다. 아 일가정리할 때 매도하시면 돼. 그렇게 가셔도 되는 거지.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전기차의 파이. 옛날에는 테슬라가 왕이었어. 근데 지금은 점점 잠식당하고 있죠. 테슬라의 점유율이 줄어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점유율이 줄어들었고 현대차, 기아차의 점유율이 조금 올랐고요. 나머지 애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벤츠, BMW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의 점유율이 줄었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장은 커졌지만 점유율이 줄었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파이가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거. 이제 테슬라가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머스크 리스크야. 머스크 리스크.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트럼프한테 뒤통수를 맞았잖아. 나는 이것도 문제가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무슨,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하면서 매달 640억인가 지원금 내겠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전기차 규제 가하겠다고 이런 게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참 맞은 거지.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관세예요, 관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무조건 관세 매긴다. 중국에서 만든 거 관세 매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해외에 있는 그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에 가서 만들려고 했는데 얘는 지금 미국에 공장이 당연히 있겠지만 중국으로 넘어가서 만들고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유럽 공략하고 있는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은 네,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될 수가 있다. 테슬라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안 보이죠. 네. 지금으로서는 안 보입니다. 뭐 로보택시 나온다고 했는데 로보택시도 지금 안 된다. 그죠? 8월 8일 나온다 했었는데 안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 있는 거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워낙에 불분명한 부분이고요. 이 바이든 때가 사실은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전기차 이 관련 업종의 어떤 그런 뭐랄까 르네상스 같은 거지. 네. 그냥 막 부흥기야, 부흥기. 네. 왜냐면 IRA, 친환경,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다 전부 다 전기차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 붐이 일어가지고 그 난리가 났었던 건데, 트럼프가 되면 어디? 택도 없쇼? 이 얘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된소리가 맞을 수 있는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지금 뭐 그동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이거 에코프로 이런 거 어떡합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팔 수 있을 때 팔지 못하고 끌려 내려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가 나오면 할 말이 없다고. 30만 원에서 사가지고 9만 원까지 내려왔어. 3분의 1 토막입니다. 3분의 1이에요. 토막 난 게. 이제 생선이 이렇게 있으면 땅 쳐가지고 얘 날아가고 지금 요거 남은 거거든. 요거 남았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해. 네, 이걸 먹든가 뭐.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지 돼요. 근데 대만은 한 방에 죽지 않아요. 큰 놈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근데 이 2차 전지가 배터리가 지금 내려가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금융주가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금융주의 자리가 걔네들은 항상 그 자리 지키고 있었으니까 저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주도주의 맹렬한 어떤 자리 다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배터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내려가잖아요. 이것을 메꿔주기 위한 것이 지금 반도체가 위에 올라가면서 딱 덩어리 잡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른 놈들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도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2차 전지가 떨어지게 되면 자동차 올라갈 거죠? 당연히죠. 당연히 자동차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바이오 올라가고 있죠? 바이오는 개인들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따로 어때 세력이 형성된다기보다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쪽 위주로. 오늘 셀트리온이나 이런 거 안 빠지잖아. 그죠? 자, 그런 상태고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30만 원짜리가 9만 원 가서 파나 30만 원짜리 5만 원에 파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9만 원에 산 사람이 5만 원에 팔면 큰일 나겠지만 3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파나 30만 원짜리 5만 원에 파나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매도가 별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있나? 네, 그런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 뒤를 이어오는 것이 바로 조선이에요. 조선이죠. 게임주들도 지금은 실적 때문에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걔네들은 응집력이 조금 약해요. 대형주들이 조금 포진되어 있는 반면에 뒤로 좀 밀려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게임주들은 올라오려면 시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긴 한데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시총 그 두 번째 페이지로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둘 다 올라왔죠. 네, 그런 거 나온 거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바이오는 지금 위쪽에 있는데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걔네 두 개만 가지고서 뭘 하기가 좀 애매하죠. 코스닥 쪽에서는 이 바이오 쪽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바이오 애들이 조금씩 올라와 주거든. 왜냐면 지금 보면 2차 전지가 내려가고 있죠. 배터리가 내려가면서 게임주들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듬성듬성 있어. 근데 바이오주들은 지금 아주 강하게 응집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하나 약세 보이는 게 반도체가 떨어지잖아. 반도체가 소부장이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일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알테오젠이나 HLB가 위쪽을 잡아준다면 2차 전지가 맘 놓고 떨어지고 다른 바이오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바이오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쪽에서도 바이오가 가느냐 제약이 가느냐는 또 좀 달라요. 이 부분도 또 같이 나눠줘야 돼. 이것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이번 특강에 집어넣어 놨죠. 네. 이 특강에는 진짜 없는 게 뭐냐? 네, 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AI부터 해가지고 그냥 향후의 주도 업종군들, 조선도 분석하죠. 이 의학도 분석하죠. 뭐 이런 것들 보시면 특강을 안 들어야 될 이유가 없구만, 그죠? 특강을 어떻게 듣느냐고? 이걸 또 이쯤에서 우리가 광고를 좀 해줘야 되겠구만, 그죠? 광고 없이는 못 살아. 광고해야 됩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가입일이에요. 네. 오늘까지예요. 22일까지입니다. 오늘 22일이 맞잖아요. 자, 오늘까지 만약에 이거 못하시면 안 되고, 자, 지금 보시면 특강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일단 내일 당장 저녁에, 네, 매도 기법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네, 진행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수혜받는 스몰캡. 이게 그거예요. HBM과 연결돼서 나오는 관련 업종들,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관계 상승할 성장 섹터, 이 부분이 뭐가 있느냐? 제약바이오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뭐 조선주가 올라올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는 어떻게 뒤집어질 것인가? 이런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강에서는 이런 것들 총 집합시켜가지고 어떤 것들을 사면 좋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 달 보시면 되는 겁니다. 녹방으로 들어요. 네. 녹방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혜택은 알아서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이걸 이제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가 마감이잖아.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분들은 여기 무통장으로 입금을 해놓고 필명해 놓으시면은 오늘까지 아니 내일 한 9시 전까지 직원이 출근하기 전까지 입금해 놓으면 일단은 등록은 됩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만 원이면 더 비싼데요. 네. 그 다음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여기 카드로 하실 분들은 이게 좋아요. 바로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특강 요걸 누르시면 돼요. 여기 그러면 이제 날짜가 23일부터로 되어 있죠. 네, 23일. 지금 하시면 바로 내일부터 되는 거예요. 네. 해가지고 요거 특강 신청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
특강 말고 막 1개월, 2개월 하시겠다 그런 분들은 이게 그냥 이게 누르시면 돼요. 이게 할인되어 있으니까 이게 할인으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네, 다른 때보다 용량이 한 단 1.5배 정도 많거든요. 1.5배 정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시간은 조절해서 이게 내용이 더 많았는데 많이 좀 뺐어요. 많이 좀 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여러분들 지난번에 기저귀 안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지르신 분도 있었다면서. 에이 참. 그러지 말라 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아 기저귀가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꼭 한번 가지고 오세요. 네, 꼭 가지고 오십시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보거나 그 방법밖에 없어. 그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보시고 네. 8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요. 네. 이번 특강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 특강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나머지는 우린 비밀이 없는데 뭔 비밀이 엄청 많대. 망토님 왜 거짓말해요? 우린 비밀이 없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다 아시는 겁니다. 네. 다 아는 건데 여러분들이 막 그냥 그 인사이드 아웃 보셨어요?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은 이렇게 막 있잖아.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 기억을 도대체 어디서 꺼낼지 모르는데 이거를 그냥 일렬 종대로 딱 세워가지고 한 방에 딱 꺼내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건지를 이제 못 찾으면 그냥 잊혀지잖아. 까맣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잊혀진 기억이 아니라 그걸 다 끄집어내 다 살려드린다는 얘기죠. 네. 특강이 좋은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 장비의 강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비밀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또 비밀이지. 네. 나도 모르고 있고, 네, 여러분, 아니, 나만 모르고 있으면 그게 저 사람들은 알고 있고 나만 모르고 있어. 그럼 그게 비밀같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아무튼, 네, 이번 특강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을 거예요. 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네, 많이, 진짜 이거는 오랫동안, 네, 정말 힘들었어. 이번 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고, 덜어내는 게 힘들었어요. 많아서, 이게,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했는데도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하는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비법, 기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방송, 이 특강을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아,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구나. 아,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는 거구나. 아, 유망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가 그런 개념만 잡고 가시면 돼요. 그게 특강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뭐 10배 가는 주식, 뭐 1000배 가는 주식, 뭐 이런 거 없고. 네, 주도주는 이미 다 갖고 있는데 뭐 여기서 뭐 주도주를 여기서 또 뭐 주도주를 공략하라. 이런 거 없지. 나는 주도주 공략하는 얘기 안 합니다. 주도주 공략해서 뭐 할 건데? 네. 주도주 있는데 뭘 또 공략해? 떨어지면 더 산다.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주도주 공략에 대한 어떤 부분도 없어요. 그냥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강은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있지만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지? 그것이 저의 특강입니다. 네. 꼭 들으세요. 꼭 들으시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지금 상황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이게 딱 맞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좀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도 좀 폭넓게 좀 많이 보고,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한 번만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한 번 들고 한 번 더 들어야지. 정정님 시청했잖아. 그죠? 한 번 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듣고 한 번 더 듣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한 번 듣고 나서 안 들을래 이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겠죠? 네. 아시겠죠? 네. 특강을 듣고 무방을 들으면 유료 방송을 듣고 무방을 들으면 더 잘 들리죠. 근데 무방을 듣고 있으면 뭐가 중요한지를 잘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방을 들으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하시기 위한 방법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유료 방송이나 또는 특강이나 이런 걸 듣게 되시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게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긴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점유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승 흐름에서 또는 하락 흐름에서 또는 주가의 변화, 수급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요게 지금 나오는구나. 이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겁내지 않고 다 같이 어떻게? 호랄랄라. 네. 다 그냥 꿀 빨아 먹을 수 있는겨. 호랄랄라. 네. 꿀 빨아 먹는 겁니다. 다 같이 어떻게 해요? 호랄랄랄라. 네. 이건 만들어야 되겠는데. 호랄랄라. 이 모양을 이렇게 해가 눈가를 까디짓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겁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합시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그 그림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 그림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어. 그 그림이 어디 있지? 잊을만 하면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이거는 그림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 야,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쯤 되면 생각나는 그림 있잖아. 조정이 나올 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생각나는 그림. 뭐예요? 주식 시발년. 존나 어렵네. 자, 내용이 뭐예요? 주가가 조정할 때 공부를 해야지 성과가 좋다. 지금이 공부를 바로 시작할 때이다. 네. 바로 이겁니다. 두루 번성할 시기가 되었는데. 이게 쏘다 아니야, 쏘다. 번성과 쏘다. 야, 이거, 쏘다. 네. 쏘세요. 비로소 쏠 때가 되었어. 존나 어렵네. 네. 어찌 어긋난 채로 참고 있을 수만 있겠는가?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특강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특강 할 때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디 있어요? 스타코믹스. 여러분들 아직도 스타코믹스가 없다면서? 없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거 없으면 안 되는데, 진짜. 스타코믹스에 보시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네, 우스갯소리로 보는 부분들이지만 잘 참고하고 잘 참고하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방송 끝나고 나면 또 내가 얘기했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이제 뭐만 기억나요? 주식 시발년 존나 어렵네. 이것만 기억나죠. 에이, 진짜. 근데 뭘 기억하든 괜찮아요. 네. 사기 실험 관두든가보다 더 세죠. 이거는 10글자잖아. 사기 실험 관두든가는 8글자. 이거는 10글자. 완전히 차이 나죠, 이거는. 네. 또, 우더블리님은 과거에 계시구나. 네, 과거에 계시다. 큰일 났다. 눈깔까지 듣고 호롤롤로를 지금 얘기한다고? 스타코믹스 2권은 안 나옵니다. 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고, 네. 몇 권 안 남긴 했는데, 그 몇 권이 안 팔린다? 네, 스타코믹스. 여러분들 빨리 분발해가지고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다가 저거 할 게 아니야. 그 슈퍼 채팅 할 게 아닙니다. 자, 인당 2권씩, 네, 스타코믹스를 빨리빨리 사세요. 그래서 품절 시켜버리자. 네.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한 권씩만 사도 돼. 한 권씩만 사도 아마 못 살 거예요.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밖에 안 남았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안 팔려. 이거 뭐지? 이게 뭐야? 네, 더 사! 네, 2권씩 더 사세요. 안 되겠어. 이거를 빨리 매진시켜야 되겠어. 빨리 매진되면 제가 2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2권이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인쇄소에 안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야. 보다 더 강력한 재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한 번 더 쓰려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림의 비중을 조금 줄이든가 아니면 책을 더 크게 네, 두껍게 내가지고 하든가 뭐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할 생각입니다. 네. 도서관에서도 사나? 네. 하여튼 모르겠네요.
선물도 하시고, 네, 여러 사람들 선물도 하시고, 그러세요. 이 책은, 네, 두고두고 봐도 돼요. 이제 시장을 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전기차 관련주, 이렇게 해서 타는 게 아니고, 단타 기법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약간 명언집처럼 모아놓고서 심심할 때 한 번씩 똥 따러 갈 때 보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됐어. 됐어. 네,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나는 일단 과거에 있다면 과거에 있는 거야. 이제 지나간 거야. 이제 말하는 놈이 왕이야. 네, 말하는 놈이 왕이요. 네, 에헴. 자, 아무튼, 네. 자, 그럼 각 도서관, 네, 전국에 있는 모든 각 도서관에다 다 하십시오. 아시겠죠? 모든 도서관들이 다 살 수 있게. 네. 아무튼, 네. 좋아요. 자, 시장은 아직 시작에서 멀리 가지 않았다. 자, 이제 2700포인트로 내려왔습니다. 2800이 넘어가면 2700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보너스 구간을 통과하는 구간, 그죠? 네. 그 다음에 2800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상승의 구간. 자, 이제 상승의 구간에서 상승 맛을 봤죠? 자, 고기 맛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절간에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 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알았다니까. 과거에서 빨리 오시라니까요. 참나. 에헴. 네네. 알았다니까요. 네. 기억에 남기세요. 되게 재밌지? 자,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 네. 마이크 진자가 승자 맞습니다. 내가 승리자야. 자, 고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중독이 되면 맛을 보면 일단은 그 참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맛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 무엇을? 수익이 난 수익 계좌의 맛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 얘네들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죠. 올라가게 됩니다. 곧 올라갑니다. 더 좋아집니다.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내려갔다면 올라갈 때 더 강력한 파워를 보이게 될 겁니다. 왜? 수익을 내려고 더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등 나갈 때는 좀 빠른 반등이 나올 거예요. 갭상승 출발이거나 아니면은 큰 폭으로 올라가 버리거나 빠르게 올리거나 아침에 한 9시 전까지 10시 전까지 빠라락 올라놓고 나서 멈춰버리거나 이렇게 나오면은 매수를 못 하잖아요. 네. 이거 매수 못 한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수익이 났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고 떠나는 사람들은 예전에 물렸던 사람들이 팔고 떠나는 거고 새로운 사람들은 들어오려고 지금 자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이게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300조. 어디에? CMA에, MMF에. 여기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거.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시장이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갈 때 시장을 강하게 밀어 올려줄 수 있는 애가 누가 있겠는가? 여기서 만약에 2차 전지가 탈락이라면 반도체밖에 없어요. 자동차나. 이걸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25일이요. 25일은 무슨 날? 하이닉스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 시작하는 거죠. 31일에는 무슨 날?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 시작. 자, 내일 저녁에는 누가 발표해요? 내일 저녁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가 발표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일 정도가 되면 이거를 반영해서 움직일 것 같고요. 내일을 반영해서 미국 증시가 오늘부터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때?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맛을 들였냐면요. 주가가 떨어질 때 올라가는 맛을 들인겨. 참 좋은 맛을 들인 거죠. 네. 못 참는 맛. 떨어지면 올라가는구나. 떨어지면 올라가는구나. 이거를 지금 맛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구나. 그죠? 미국장이 올라가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려갔으니까. 내일은 빨간불 볼 수도 있겠죠? 옆으로 좀 서거나. 급하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장은 좀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삼성전자 8만 원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못 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사실지 모르지만 나는 삼성전자 8만 원까지 오기 전까지 못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포지션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이닉스는 근데 아직도 저는 매수 타이밍이 애매해요. 이거 이렇게 잡고 가야 되나 옆으로 누울 때 가야 되나 이게 돼서 반도체 쪽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아직 매수 타이밍이 잘 안 나와서 좀 애매한데 다른 거 있잖아요. 뭐 소부장이 됐든 또는 자동차는 올라갈 수 있겠지.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삼성전자가 떨어지게 되면 시장에 못 올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 시장이 올라가는 거고 시장이 올라가야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떨어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단 0.1%라도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시장 걱정은 딱히 하지 마세요. 많이 내리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죠. 네, 지가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거고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성의 표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계속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시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때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일 되면 이제 급하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내일 특강 오신 분들 문자를 받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가 좋은 거야, 지금. 왜냐면 특강 시점부터 시작해서 매수가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 반등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주워먹는 종목들을 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 특강은 여러분은 그래서 기회가 좋긴 좋다. 근데 지난 4월 특강도 좋았어. 왜? 지난 4월 특강도 바닥에서 주워먹었거든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지난 1월 특강도 좋았어. 왜? 바닥에서 주워먹었거든. 근데 이번 7월 특강도 좋은 게 이번에 바닥에서 주워먹고 있어. 야,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이런 게 있습니까? 특강 때마다 조정이었네. 그래서 내가 그걸 계속 보여줬구나. 네? 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혜성처럼 등장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기회를 가져다 주는 이런 성투사. 야, 이건 역사의 길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이밍 진짜 죽인다. 근데 그때마다 그냥 다 올랐네. 작년 10월 특강도 11월 특강이었나요? 10월 특강이었나요? 이것도 뭐 바닥, 야, 좋았네. 근데 제가 특강을 언제 잡는다고요? 2개월 전에 예약을 했거든요. 지금 다음 특강은 10월 말로 지금 잠정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 준비는 언제부터 하냐면 2개월 전부터 준비하거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동이 혜성이요. 아니구나. 별동은 별동이구나. 네, 혜성입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3개월마다 조정이 나오기로 약속되는 건가? 그럼 다음번에는 9월 달에 조정을 대차게 받겠네요. 그죠? 이번에 좀 열심히 이제 7월 말부터 열심히 올라가지고 8월 달 열심히 올라가고 9월 한 중반까지 간 다음에 대차게 9월 후반부터 조정. 그럴 수 있어. 왠지 아세요? 9월 달이 쿼드러플이잖아. 어찌다 보니까 네. 9월 달 쿼드러플 위칭되어 있으니까 조정 받을 수 있겠네. 명절 끼어 있으니까 막 그럴 수도 있고. 네.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때 되면 이제 또 조정 받으면은 우리 또 특강으로 또 극복하자고요. 10월 달에 조정 받고 그러면은 네, 특강으로 또 극복하면 돼. 네. 항상 그렇게 극복하면 됩니다. 조정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조정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다가 꽝 하고 넘어져가지고 그냥 뭐 코가 부러졌어. 코가 부러지면 안 되겠구나. 코피가 났어요. 어디 긁혔어, 까졌어.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막 버스가 출발했는데 급동이 마려워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좀 타고났잖아요. 타이밍 맞추는데 아주 타고났죠. 지금 여러분 무슨 타이밍이에요? 광고할 타이밍? 아니죠. 방송 이제 슬슬 끝마칠 타이밍.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몰라요? 그쯤에 추석 있는 거 아니요? 네. 이제 더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더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때가 되면 다 넘어가. 그죠? 다 넘어가는 거고, 다 이제 그런 것들 넘어가면서 이제 좋은 추억이 되고, 그런 기회를 얼마만큼 내가 잘 살려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웃을 수 있는가, 웃을 수 없는가가 달려있는 겁니다. 네? 명절날도 마찬가지야. 명절날도 그냥 네, 부모님한테 미리 그냥 한 2, 3주 전에 돈을 먼저 보내드려. 돈을 보내드리고,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왜? 명절 딱 됐는데 시누이가 왔어.
언니는 왜 안 왔어? 그러면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바쁜 사람이야. 너나 저 친정으로 빨리 너나 저 친정을 한다. 너나 시댁으로 빨리 가버려. 막 이렇게 왜 내 편이 돼? 왜 이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네. 딱 먼저 드리는 거야. 네. 우와 UW는 벌써 아들 제대예요? 우와 대박이다. 그죠? 대박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명절날 이제 딱 드리고 편하게 또 놀러 가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파이팅. 자,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모두 이제 아침에 문자를, 이거 알려드려야겠지. 문자를 어떻게 해요? 아침 9시, 8시, 8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문자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침 9시까지 문자를 못 받았다. 그런 분들은 고객센터에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스팸 문자함을 반드시 주시세요. 문자를 못 받았다. 큰일 나는 겁니다. 문자가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문자를 꼭 받으세요. 내일 특강 받으시는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 문자를 무조건 받으십시오. 문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문자를 9시까지 못 받았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니까 반드시 보시고 나는 문자를 못 받았는데요. 매번 특강 때마다 등장해. 문자를 하나도 못 받았는데요. 네. 매수고 매도고 전부 다 문자가 나갑니다. 우리는 방송에서 문자가 나가는 거 매수하는 그런 부분 별로 없으니까요. 다 문자 나갑니다. 문자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와, 근데 아들이 벌써 제대라니 진짜 시간 빠르다. 와, 벌써 이렇게 시간 됐을까? 그죠? 네. 멋지다. 그때 군대 간다고 막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제대한다니. 와, 와, 죽인다. 네. 네.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가 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특강 가입하는 방법 다 아시죠? 네, 저 유튜브 거기 홈페이지 가시면 그 방법까지 다 알려놨으니까 영상들 보시고 내일까지 걸어놓을 테니까 네, 자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합니다.